9시 45분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금통위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 사이에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절대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공포 구간에서는 거품 낀 가격과 아닌 가격만 구분하면 이긴다.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계속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 이것이 승리하는 전략이다. 강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연속성상에서 좀 궁금한 점들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이 시간에는 이 바이오 3대장이 동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만 유난히 강하고 다른 종목이 물론 시장 대비로는 강하지만은 이렇게 조금은 탄력이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반도체나 2차전지 쪽 그리고 오늘 강한 엔터 콘텐츠 게임 섹터도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의미 있는 움직임 나온 부분들 좀 더 점검을 해주세요. 네, 주도 산업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4개죠. 그죠? 주도 산업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는 5개가 아니라 4개죠. 그리고 주도 산업에 해당하지 않은 거를 저는 비주도 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주도 산업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산업. 우리나라에서 IT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언택트, 게임,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주도 산업으로 분류를 하죠. 화학, 철강, 조선, 기계, 중국 소비주, 음식료, 각종 테마주들. 그래서 주도 산업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 저희는 9대 1이고,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8대 1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왔었거든요. 아무리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터져서 호재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걱정하는 내용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도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축이 무엇으로 덮여져 있는가를 보게 되면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죠? 러시아 전쟁도 있을 거고, 유가도 있을 거고, 환율도 있을 거고, 금리도 있을 거고, 앞서 말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수들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0시간 공부할 거를 12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이 거시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겠냐라고 보면 맞출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업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점을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마지막 총알은 환율이 바뀌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밸런스를 정말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앵커님도 지금 다 기억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이 4개 정도 나올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정말 싸게 살 거다. 그러면 이 4개의 기업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겁니다. IT 반도체나 배터리나 언택트나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이 주도 산업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라는 게 받쳐줬을 때는 다 같이 갈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된 구간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IT 반도체나 배터리가 강할 때가 있고요. 언택트나 바이오 제약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포트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내가 몇 퍼센트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손절 안 해도 되겠느냐? 추가 매수를 했었을 때 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바뀌겠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과 아닌 것과의 결과 차이는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제약이 전체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작년도 가을, 겨울만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이 제일 소외받았어요. 그때는 IT 반도체로 수익을 냈던 시기고, 올 상반기는 배터리를 기다렸다가 수익을 냈던 구간이잖아요. 그때 바이오 제약은 소외받았다고요. 근데 바이오 제약은 손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싸게 샀기 때문에,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추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보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절 10번 할 때 우리는 손절 안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 때 우리는 나눠서 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결과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리 조심하는 거고. 저는 이러한 투자 마인드가 주식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집중적으로 비중을 실은 기업이 어떤 사업이 주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중을 실게 되면 나중에 그걸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보는 거죠. 코스피 상황을 보면 작년도 8월달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부터 좋은 기업 싸게 사자라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던 이 구간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호재가 많았겠죠. 그리고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래대금이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거래대금 역시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냥 거래대금이 늘어난 게 안 보이시죠? 어제는 6조 3천억이 나왔었고 그전에 6조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거래대금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거래대금은 어떤 거래대금을 의미를 하느냐면 합쳐진 거예요. 언택트 게임즈 거래대금, IT 반도체의 거래대금, 배터리의 거래대금,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거래대금이 다 합쳐진 겁니다. 산업재에 대한 거래대금이 다 합쳐진 거죠. 근데 그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을 보면 거래대금이 늘어났네요. 의약업종 같은 경우 보면 거래대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의약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종의 거래대금이 늘어났는데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SK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대웅제약 이런 게 시총 상위 종목에 있네요. 이 화면은 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HTS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클릭하면 다 보는 내용들이에요. 저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셀트리온 기업을 펼쳐놓으면 저만 19만 1,500원에 보는 게 아니에요. 앵커님도 이 가격을 보는 거고 PD님도 보시는 거고 시청자님들도 보는 거죠. 다 투명하게 다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판단 기준이 다른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도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비중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 기준이 올바르신 분들은 성과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겠죠. 자, 의약품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대금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의약업종의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전체 거래대금은 정체니까 다른 쪽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장의 거래대금 늘어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속해져 있는 업종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은 상대적으로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돈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금들이 확산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이오제약 쪽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작년도에 배터리가 5마리 갈 게 3마리밖에 안 가는 거고 IT 반도체가 5마리 갈 게 3마리밖에 안 가는 거예요. 언택트도 5마리 갈 게 2마리밖에 안 가는 거고. 이게 상식 아닙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거나 또는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슈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기업 자체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나왔잖아요. 유가도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낙폭주들 반등도 시도가 좀 됐고, 저는 이거 소에 굉장히 차별이 심해질 거라 봅니다. 요번에 거품이 낀 기업들도 꽤 많았거든요. 유가 급등을 하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 베팅했던 이런 자금들 또 꼭대기에 따라간 사람들 또 있거든요. 이유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용이 청산됐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헐값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판을 보아하니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나 업종군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나눠져 있구나. 지금 시장이 이걸 선택했구나. 이러한 구도를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시세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저는 나침판이 없는 상태에서 항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쉽다니까요. 내가 이 주식을 지금 반등 나올 때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종목군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총알을 마지막으로 다 써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셀트리온이 18만 2천 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셀트리온은 18만 2천 원은 트룩시마에 대한 밸류가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5만 6천 원은 트룩시마만 반영된 게 아니라 램시마만 적용됐을 때의 밸류입니다. 그리고 18만 2천 원이 트룩시마. 근데 남아있는 게 허즈마하고 램시마 SC 밸류가 적용이 안 됐으니까 아직도 싼 거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저는 언제 얘기했었냐면 15만 원대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16만 원대도 그 얘기를 했었고 신저가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했었어요. 18만 2천 원은. 그리고 셀트리온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총사가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이오 제약이 제대로 된 신호가 나온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왔고 저는 그거 실천하고 있어요. 그 저희 물렸던 지금 수익을 전환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주식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0일선 제압인데 뭘로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제약선으로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제약선에 대한 게 꺾여야죠. 그 전까지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게 이젠 자체 백신으로도 돈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6만 2천 원이나 17만 2천 원짜리는 싸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싸구나. 이런 건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74만 원대하고 82만 원대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일단 바이오 먼저 좀 이야기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다음 그 방송 연결할 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대전략의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